네, 어, 목소리가 좀 풀려서 오랜만에 또 녹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10월부터 복마스터 2기에 얼떨결에 돼가지고 책도 읽고 또 종이책도 받고 뭐 이런저런 나름 독서의 어떤 동기가 부여되는 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덕분도 있는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을 그만두면서 뭔가 동력을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래저래 밀리의 서재를 이제 읽으려고 일부러 KT 알뜰폰으로 교체도 하고 했던 선택들이 또 글쓰기에 재미도 붙이고 하면서 약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취미 생활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12월 이번 몇 주 차죠? 잠시만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네, 아무튼 12월에 지금 14일이고 오늘이 2주 차네요. 이제 2주 차에 이제 선택받은 세 권. 그중에 이제 한 권만 소개를 하려고 일부러 썸네일 하나만 했고 두 개는 그냥 소략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진복 저자 일론 머스크 플랜 3. 네, 일론 머스크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수완들 그리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들을 설명하면서 마치 저자가 컨설팅 그 업 사람처럼 진짜 그 어떤 경제 경영에서 다루는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이 회사, 이 일론 머스크의 사업의 어떤 투자 가치, 음, 이런 내용 그냥 저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에, 어, 저의 어떤 경제적인 경영학적인 이런 수준이 딸리는 건 알지만 표현하자면 그냥 홍보책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어떤 투자 가치를 설정하는 분들이 뭐 수학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강점은 부각시키고 약점은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표현하는 그 느낌이 약간 우리들 자소설 쓸 때 느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방식이 어쨌든 결과를 내니까 동의는 하는데 또 그의 비전이 동의가 되는 것도 일부 사실이긴 한데 너무 찬양 일색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그가 가진 비전이나 그런 것들이 기반이 탄탄하다는 거는 그가 승승장구하는 지금 어쨌든 세계 제일의 어, 재산을 가진 사업가라는 것 그리고 강력한 음, 지금 미 대통령의 어떤 가장 큰 총애를 받고 있죠. 뭐 그런 거 떠나서 너무 일반도적인 그냥 일방향적인 책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뭐 여하튼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부분도 조금 더 깊게 이렇게 했다면 이분이 컨설팅 관련 이제 저자이기도 해서 직업이 컨설턴트이기도 해서 그렇고 기자였다면 좀 더 다른 글쓰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 뭐 후벼 파는 것도 있을 거고 띄워주다가도 후벼 파고 뭐 이런 느낌이 좋아서 저한테 맞지 않았던 책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약간 에세이인데 이제 나는 그림을 보며 어른이 되었다. 이유리 저자는 이제 기자 출신인데 평소에 어떤 미술적인 그런 작품들을 평소에도 많이 공부도 하고 직접 감상도 물론 당연히 했겠지만 그런 지적 소양이 그런 쪽으로 좀 예술적인 부분이 좀 음, 스탯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다루면서 어떤 그 시대의 여성관 혹은 여성들이 처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의식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림이라는 소재를 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성이 처했던 상황을 현대 여성들의 어떤 부분과 결부시켜서 음, 이 주제의식을 연장했던 류의 책이 아니라 싶습니다. 전 사실 그림을 어떻게 감상해야 될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려고 읽어봤는데 사실 그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역시 기자적인 글쓰기가 돋보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이번에도 제가 그 셋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이충영 저자의 가장 젊은 날의 철학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뭐 사담이지만 이제 서두로 시작하자면 제가 예전에 저희 동구권의 철학자 제가 나라를 까먹었는데 슬로바키아였나요? 아무튼
되게 유명한 좌파 철학자인 이제 슬라보의 지작, 이른바 MTV 철학자라고 불렸는데 요즘 표현으로는 되게 옛날 표현이긴 하죠. MTV라는 거는 이제 뭐 빌보드라든가 뭐 아무튼 해외 어떤 팝에서 그 제일 최신의 음악이 나오는 뮤직비디오나 나오는 그런 TV인데, 마치 이제 철학을 진짜 엔터테인먼트처럼 잘 대중들에게 설파했던 음, 철학자죠. 지금도 뭐 물론 이거냐. 그래서 주류 철학자들은 그의 어떤 그런 헐리우드 대중 작품을 가지고 철학적 사유를 막 버무려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비판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가 가진 어떤 철학의 기조가 일단 락강, 뭐 헤겔, 마르크스 등. 락강이랑 마르크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류에서 좀 멀어진 느낌이 있죠. 약간 고전이 된 느낌. 근데 요즘 영미 철학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분석 철학이니 뭐니 아무튼 약간 논리, 논리학에 가까운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저도 철학사는 잘 모르고 아무튼 대중적인 메시지를 잘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거는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그걸 읽고 읽는 나도 철학을 이렇게 음, 미디어를 통해서 해석이 되는구나. 영화로, 심지어 매트릭스로 철학하기, 혹은 그가 이제 만들었던 만든 건 아니죠. 그가 어떤 영화를 가지고 철학적인 해석을 했던 더 퍼버스 가이드 투 시네마. 아무튼 뭐 약간 퍼버트가 이제 그 뭐 변태 뭐 그런 뜻도 되겠지만, 아무튼 좀 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죠. 근데 되게 적나라해요. 어떤 지적이 드러내는 그런 영화 속 어떤 욕망들, 무의식 욕망, 그런 것들을 던져내는 영화 속 메타포들,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지적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지적을 얘기했냐면 이충영 저자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적처럼 무슨 뭐 헐리우드적인 그런 방식으로 헐리우드 영화를 끌어당기는 방식이라고보다는 되게 대중들에게 쉽게 철학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좋았고, 지적과 똑같은 점은 저자가 말미에도 얘기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물 간 실존주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점이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실존주의도 마찬가지로 주류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철학의 사조에서는 이제 멀어진 과거의 어떤 유산이 된 거죠. 네, 영향을 많이 여러 군데 미쳤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제 실존주의 철학으로 사유를 하는 현대 철학자는 이제 없다. 다 과거의 인물들이다. 계보가 끊겼다고 해야 될까? 시대가 이제 더 이상 실존주의로 음, 해석하는 건 이제 개인적인 그냥 선호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아직도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저서를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참 실존주의 그거를 이제 이 저자인 이충영께서는 이제 눈높이 선생님처럼 어떤 실존주의를 통한 어, 철학하기,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알고리즘에 이제 충코의 철학이라는 유튜버가 떴었는데 이분이 그 유튜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대기 MTV 철학자로 불린 것처럼 미래 유튜브 철학자로 한번 나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철학 관련해서 무슨 뭐 5분 철학 매불쇼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좀 젊은 또 감성으로 한번 어, 잘 독자들을 혹은 이제 구독자들을 철학의 세계로 잘 빠져들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철학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어떤 부분들이 나오죠. 뭐 대표적으로 뭐 하이데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르트르, 뭐 소설 쪽에서 작품을 산 사람들은 뭐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 뭐 까미, 워낙 유명한 사람들 많죠. 뭐 키에르 케고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실존주의 학자들이 나오면서 등장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냥 언급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작품 내용도 얘기해주고 오랜만에 또 실존주의를 다룬 데 있어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실존주의자 철학에 어떤 기반한 작품들이 가지는 독특한 매력, 특히 뭐 카프카의 변신, 네, 그레고리 잠자. 제가 뭐 책을 여러 번 읽어도 잘 기억 못하는 주인공의 그런 이름조차도 기억하는 또 뭐 까미의 이방인 그런 것도 읽으면 뭐 허세 부르기 좋죠. 근데 그만큼 그 실존주의 작품에서 나오는 그 풍겨오는 뭔가 어, 그 빠져들게 하는 뭔가 냄새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도 밀란 콘데라의 이제 농담이라는 책도 왠지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어떤 사조나 또 음, 작품들에 대한 설명들이 적절하게 배치되는 게 되게 신명나게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철학을 이렇게 또 재밌게 풀어주는 선생님의 책을 읽는 게 좋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막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되게 청년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철학에 대해서 많이 흥미를 잃은 상태에서 알고리즘 떠가지고 그냥 산책하는 거 보다가 끄긴 했는데 음, 책이 더 잘 팔리고 유튜브도 구독자 쫙쫙 늘려놔서 우리나라에도 물론 강신주 작가분처럼 진짜 대중 철학자도 대표적으로 있지만 좀 더 젊은 청년 철학 뭐 청년이셨겠죠? 예. 그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춘코의 철학에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어떤 그런 뭔가 주류 철학사에서 한 획을 그을 만한 철학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도 나와서 재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충영 작가가 또 하나의 대중 철학자 물론 책만 쓰는 철학자가 아니라 단순히 강연에 초대돼서 철학을 하는 게 아닌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짜 유튜브 철학자 흔히 지재기 MTV 철학자라고 불렸던 것처럼 유튜브 철학자를 통해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독자들이 원할 만한 철학적 사유를 쉽게 풀어낸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닉네임이 방구석 철학자였는데 이 충고의 철학을 하시는 이충영 저자는 아무래도 좀 더 그런 진짜 유튜버 철학자로서 사실 유튜브로 뭐 철학을 보는 구독자가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있는 게 뭐 5분 뚝딱 철학 이런 거 보면은 간략하게 정리한 거 보면은 또 좋아하는 독자들도 있죠. 이게 철학에 대한 나름의 대중들의 갈증이 있는데 진입 장벽이 높은 거를 당연히 그런 철학적인 이제 훈련을 받은 음, 이충영 같은 저자나 그런 분들이 쉽게 풀어내는 그런 눈높이 선생님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이 책을 더 재미나게 읽었고 충고의 철학은 사실 보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요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묵마스터의 선택 카테고리에서 저는 이제 젊은 날의 철학 이 충고의 철학의 이 중력 저자의 책을 감명 있게 읽었다는 점을 감상평을 남깁니다. 너무 재밌었고 사실 왜 실존주의가 이렇게 쇠퇴했는지는 뭔가 시의성이 점점 떨어졌을까. 근데 뭔가 물론 이제 거대 담론 속에서 실존주의는 이제 힘을 잃었지만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의 실존주의는 영원히 아무튼 영속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류 뭐 철학의 흐름에는 뭐 이제 한물 같다고 쳐도 개개인이 어떤 삶에 고민을 하거나 어떤 좀 깊은 생각을 하고 싶을 때 이 실존주의만한 뭔가 허세스러운 뭔가 내가 가진 이런 고민이나 고뇌가 마치 이 양차 대전 전후에
폐허가 된 이성에 대한 불신, 뭔가 절대성이 사라진 세계관, 거기서 왜 살아야 하는가? 마치 이제 까미의 시지푸스 신화에서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철학의 제1 사유하는 이유는 자살하지 않기 위함이다.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확 충격적으로 던지는 그 메시지와 함께 결국 시지푸스처럼 음, 끝없이 돌을 굴려서 또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인지하는 소영웅주의의 모습을,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 있어서 뭔가 좀 깊은 고민을 하고 싶을 때 이런 눈높이 선생님의 철학, 특히 실존주의를 음, 메인 철학 어떤 카테고리로 잡고 설명해 준다면은, 젊은 날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거기서 또 답을 찾으면 좋을 거고, 사실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20대 시절의 한 순간에 나 꽤 괜찮은 고민을 좀 허세스럽지만 세련되게 좀 깊이 있게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음, 마음의 이력서가 되는 거죠. 예,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이력은 안 돼요. 뭐 왜냐면 고민의 결과물이 좋아야 인정받는 게 현 세태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 속의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사유죠. 사유, 잡생각을 철학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실존주의가 꽤 괜찮은 카테고리라는 점. 재밌는 건 실존주의자로 지목이 된 사람들 중에는 실존주의자임을 거부한 사람, 대표적인 까미가 있고, 하이데거도 사르트르 보고 존재의 시간을 잘못 오독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존주의로 이게 계보로 이어지는 사람도 본인들이 실존주의라고 주장하지,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사르트르 정도인 것 같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실존주의는 재밌어요.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도 재밌고 작품들도 재밌고, 철학 개념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다른 더 어려운 것도 있고, 일단 이 책을 빌어서 더 궁금해지는 실존주의 작품이나 유명 인물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될 것 같고, 더 재밌는 거는 유튜브 철학자 충코의 철학 이충영 저자를 주목해서 더 재밌는 책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